제9장에서는 합충형파의 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지의 삼합, 방합, 육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합은 신자진 수국처럼 세력이 결집하고 목적이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방합은 해자축 수국처럼 동일한 계절과 방위의 에너지가 강화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육합은 자축합처럼 개인적인 결합이나 이련을 의미하며 오행 변화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충, 형, 파, 해의 구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충은 강한 에너지의 충돌로 이사나 이직, 관계 변화를 가져오고, 형은 내부 마찰과 갈등을 뜻하며 고집 충돌이나 법적 분쟁, 심지어 수술이나 사고까지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파는 서서히 깨지는 관계나 미세한 손상을, 해는 외부 방해나 은밀한 충돌, 즉 음해나 잠복 충돌을 나타냅니다. 실전 핵심은 이러한 합충형 파해가 발동하는 시점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해당 지지가 올 때라는 점입니다. 원국의 잠재된 변화의 씨앗이 운에서 점화되는 것이죠. 제10장에서는 12운성론, 즉 생명의 12단계 주기를 통해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2운성은 장생부터 양까지 총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생은 출생처럼 기운이 새로 생성되는 시기로 새로운 시작이나 인연, 탄생을 의미합니다. 목욕은 유아기처럼 활동적이지만 불안정한 변동과 이동, 연애운을 나타내죠. 관대는 청소년기처럼 성장과 학업에 집중하며 발달하는 시기이고, 걸록은 청년기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며 취직, 독립을 이루는 때입니다. 제왕은 장년의 전성기로 최강의 에너지를 가지며 권력과 성취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제왕이 전성기일지라도 과잉으로 인한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는 기운이 꺾이기 시작하는 중년의 시작을, 병은 노쇠로 에너지 약화를, 사는 활동 정지와 전환점을, 묘는 에너지 축적과 잠복의 창고운을 의미합니다. 절은 에너지가 소멸하고 비워내는 시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의 기회가 됩니다. 태는 잉태처럼 아이디어와 준비를, 양은 잠재력을 배양하며 내적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12운성을 단편적으로 기흉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반드시 용신과 결합하여 해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11장에서는 격국론, 즉 사주의 그릇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격국은 명조의 댐댐이와 그릇, 역량을 나타내며 월지의 오행과 그 투출 천간을 기준으로 기본격을 정합니다. 격국이 안정될수록 역량이 명확하고 삶의 방향이 뚜렷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격국들을 살펴보면 정관격은 규범과 책임, 사회적 명예를 중시하며, 평관격은 권력과 승부, 강한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정제격은 성실한 재물 축적을, 편제격은 사업과 유동, 재물, 활동성을 나타냅니다. 식신격은 창조와 여유, 재능 발현에 능하며, 상관격은 혁신과 예술적 재능, 지략을 의미합니다. 편인격은 직관과 특수학문, 고독을, 정인격은 학문과 지식, 보살핌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걸록격은 실력과 독립심, 현실주의를, 양인격은 강렬한 승부욕과 군인, 외과 의사 같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종격은 일간이 극도로 약해 특정 오행에 종하는 경우로 순수성이 핵심입니다. 격국이 안정된 사주는 명확한 주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격국이 파괴된 사주는 여러 방향에서 간섭받아 명확한 역할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괴된 격국도 운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제12장 용신론은 사주에서 균형의 축을 찾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신은 명조에서 가장 필요한 오행으로 강한 것을 억제하거나 약한 것을 부조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핵심 처방입니다. 용신을 찾는 것이 개운의 출발점이며, 직업, 방향, 색상, 이름 등의 용신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4대 용신론을 비교해보면 억부용신은 강한 것을 억제하고 약한 것을 부조하여 신강과 신약을 조절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신법입니다. 조용신은 계절의 기후를 조절하여 한열조습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극한 계절에 태어난 명조에 특히 중요합니다. 통관용신은 막힌 오행을 연결하여 충돌하는 오행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병약용신은 원국에 병이 되는 오행이 있을 때 그 병을 제거하는 오행을 찾는 것입니다. 용신 외에도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희신은 용신을 돕는 에너지로 용신 다음으로 유리한 오행이며, 기신은 가장 해로운 에너지로 이 오행이 오면 손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신은 기신을 돕는 에너지로 기신을 강화시켜 피해를 증폭시키고, 한신은 작용이 미미하여 크게 기륭이 없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제13장에서는 대운, 세운, 월운론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거시적인 시간 흐름입니다. 월주에서 출발하여 남명은 순행, 여명은 역행으로 흐르며, 양력 기준의 기산법에 따라 첫 대운 나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세의 대운이 진입하면 8대운, 18대운, 28대운식으로 10년마다 교체됩니다. 대운의 흐름을 질적으로 해석할 때 대운 10성에 따라 삶의 방향과 관심 영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겁운이 오면 독립, 창업, 경쟁 등 자아 활성화에 집중하게 되고 재성운이 오면 재물, 취업, 결혼 등 물질과 현실 자아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세운은 1년 단위로 바뀌는 운으로 대운이 큰 무대라면 세운은 그 무대에서의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이 동시에 용신 에너지로 오면 이중 발복하고 기신 에너지로 오면 이중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운과 일운은 더욱 세밀하게 해상도를 높여 리딩할 수 있으며 실전 상담에서는 대운, 세운, 월운의 3중 겹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4장에서는 신살론, 즉 사주의 표시 등 해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살은 명조에 나타나는 특수한 에너지 신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표시 등이지 운명을 결정하는 엔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십성이나 용신과 결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주요 신살들을 살펴보면 도화살은 매력과 인기, 예술성을 의미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색정, 허영, 불륜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마살은 이동과 변화, 활동성을 부여하지만 정착의 어려움이나 방랑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천을기인은 귀인의 도움이나 극적인 구원을 의미하지만 지나친 귀인 의존을 경계해야 합니다. 컵살은 경쟁 에너지와 집중력을 나타내지만 빼앗김이나 탈취, 충동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장성살은 리더십과 권위, 지도력을 상징하며 홍염살은 매력과 인기가 폭발하는 신살입니다. 홍염살은 갑오, 을오, 병인 등 일간별로 고유한 지지를 가지며 용신이 되면 인기로 발복할 수 있습니다. 공망은 집착 없음과 초탈을 의미하지만 소멸이나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고 화개살은 예술, 종교, 고독의 기운을 가지며 때로는 고립감이나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살은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을 모두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5장에서는 재물, 직업,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통변법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오행별 재물 성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오행은 성장 투자와 장기 보유를 선호하며 인내심이 강해 교육, 목공, 농업, 환경 관련 직업에 적합하고 간, 담, 눈, 손발톱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화 오행은 즉흥적인 소비와 브랜드를 중시하며 감정적 지출이 많아 연애, 광고, 요식, IT 직업에 맞고 심장, 소장, 혈압, 혈액 관련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토 오행은 안정형 투자와 부동산을 선호하며 저축과 관리에 능해 부동산, 농업, 금융, 컨설팅 직업에 적합하고 비, 위, 소화기, 당뇨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금 오행은 정밀한 관리와 목표 지향적인 투자를 하며 법조, 의료, 금융, 기계, 군경 직업에 맞고 폐, 대장, 피부호흡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 오행은 유동 자금과 정보에 능하며 흐름을 따라가는 투자를 하기에 무역, IT, 컨설팅, 연구, 언론 분야에 적합하고 신장, 방광, 생식기, 귀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십성별 직업적성을 보면 관성은 공무원, 경찰, 군인, 법조인 등 관리직에, 재성은 사업가, 금융, 부동산, 유통 분야에 적합합니다. 식상생재는 예술, 교육, 요식, 창작, IT 개발 분야에, 인성은 학문, 연구, 교수, 종교, 상담, 출판 분야에, 비겁은 프리랜서, 독립창업, 스포츠, 투자 분야에 강점을 보입니다. 제16장에서는 다중자아와 사주 그리고 의식구조론에 대해 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메인 자아가 어떻게 교대되는지 사주팔자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주는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주로 조상 카르마와 사회 환경이라는 메인 자아가 운전하는 시기입니다. 월주는 사회 진입기부터 중년 초까지 성취, 책임, 역할 중심의 사회 적응 자아가 운영을 맡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일주는 본체 자아, 즉 진짜 나로의 복귀를 시도하며 존재 질문이 증가하고 정체성 회복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주는 중년 이후 노년기에 이르면 의미, 전수, 관조, 통합 중심의 미래와 의미 자아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러한 자아 위계 구조를 살펴보면 다양한 감정 자아들이 있지만 결국 메인 자아가 이들을 조율하고 삶의 운전대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는 관찰 기능을 하는 주시자가 있으며 가장 상위에는 비대상적인 근원인 참나가 존재합니다. 운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메인 자아가 교대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사주를 제대로 읽는 핵심입니다. 제17장에서는 실전 사례 분석 10선 중 첫 3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해 일주 신강사주로 직장 및 이직 상담에 관한 것입니다. 일간 정화가 신강하고 토와 수비 용신과 희신인 사주입니다.
53대운 경자운에서 용신인 경금이 들어오면서 발복할 가능성이 높고 직업으로는 숲과 관련된 금융, 기계, 의료 분야가 권장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진 일주 여명으로 신약하고 관성이 강한 명조입니다. 경금이 4월에 태어나 화와 목이 과다하여 신약하며 토와 금이 용신, 화와 목이 기신입니다. 특히 목운이 화운보다 더 흉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9대운 임자운에서 임수가 정화를 합하여 편관의 힘이 약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무술 일주 여명으로 관성이 무력하고 학자 사주에 가깝습니다. 신자진 삼합이 불완전하고 금이 과다하여 신약한 구조입니다. 병화가 용신이고 토가 희신인데 간목 관성이 갑경충으로 충파되어 직장보다는 학문, 교육, 연구 분야가 더욱 유리한 명조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실전 사례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기묘 일주 남명으로 종금수격입니다. 기토일간이 양쪽 신금에 혀극되어 뿔이나 인성 없이 금과 수에 종하는 형태입니다. 묘목은 파간에 해당하며 개의 재성이 용신으로 선대 부자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사대운에서는 원국지지에 혼란을 주어 불운했던 시기로 분석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신축일주 여명으로 토다금매 사주입니다. 신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나 토가 과다하여 토다금매의 신강한 명조입니다. 목과 화가 용신으로 47대운 정사운에서 용신인 정화가 들어오면서 전성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사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례는 경인 일주 여명으로 극설교가 신약 사주입니다. 경금 일간이 화와 수 양쪽에서 극하고 설기되어 극설교가 형태이며 토가 없어 용신이 지장간에만 존재합니다. 36대운 무진운에서 토인성이 들어오면서 발복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다만 인신충이 일지 배우자 궁을 흔들기에 배우자 관계에서 변동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